이번 시간에는 RNN, 순환신경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얇게 RNN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RNN이라는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전에 그 새로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파란색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 이미지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공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공은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가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즉 이전 위치 정보. 지금 보다시피 공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데 이전. 네 번의 그 타임 그 스텝으로 이전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의 방향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 순차적 데이터를 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즉 순차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낙 많은 응용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응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eech recognition, 즉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어떠한 단어를 말했는지를 그 순간순간 캐치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이전에 무슨 단어를 말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뮤직 제너레이션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풋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시작 그 소위 노트를 하나 주면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다음 음표가 와야 될지를, 그리고 얼마나 길이에, 그리고 어떤 그 소위 음악 부호가 와야 될지를 예측하는, 그리고 생성해내는 그러한 것이 소위 시퀀스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Sentiment Classification, 보통 우리가 그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어떤 영화 평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사에 댓글을 달 때 그 내용이 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종의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만약에 영화 평론이라 그러면은 그 별표를 몇 개 줄지 그것을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there is nothing to like in this movie 라고 누가 썼다면 아 이건 내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별표 하나 정도로 매핑할 수 있는 이런 그 감정 상태를 판단하는, 분류하는데 시퀀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시퀀스 데이터겠죠. 또 뭐 요즘에 DNA 시퀀스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DNA 시퀀스 분석을 통해서 뭐 유전자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유전자는 네 가지 그 키가 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의 순서를 우리가 파악하려면은 이 DNA 시퀀스를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서 시퀀스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또 하나 머신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불어로 쓰여 있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그 기계 그 번역이라 그러죠. 뭐 이런 기계 번역을 하려면 어떤 단어들이 앞에 들어왔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그 단어를 읽고서 의미를 파악해서 문맥상 어떤 문장으로 번역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퀀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비디오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분야가 요즘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비디오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순서적으로 어떤 프레임이 들어와 있는지 그 각 프레임을 인식한 후에 그것의 순서로부터 이 내용이 아 사람이 그 달리고 있는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또한 name entity recognition이라 그래서 어떤 문장 안에서 어떤 이름을 찾아내는, 예를 들어서 yesterday Harry Potter met Hermione Granger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그 소위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지를 그걸 객체를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sequence 데이터, 순차적으로 그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응용이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려면은 이 시퀀스 모델링이 수행되어야 되는데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냐면 적어도 요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서 네트워크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이런 네 가지의 성능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가변 길이 시퀀스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의 의미 또는 문장으로부터 그 센티멘트를 우리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고 할 때 그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누군 짧게 쓰고 누군 길게 쓰겠죠. 그럴 때 가변 길이의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장기적인 의존성이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long term dependency가 가능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I grew up in France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이 하다가 I speak fluent French 그 다음에 요 밑줄을 찾는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찾는 예측 문제를 한다고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할지에 대한 그 정보를 문장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 앞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앞쪽 문장 앞에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이 예측에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단어가 계속 입력이 될 텐데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앞 시간대에 나타난 그 정보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장기적인 의존성 추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서 정보 유지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이것도 문장과 관련된 건데요. I Google at work. 즉 나는 일할 때 구글을 사용한다죠. 그러니까 검색한다죠. I work at Google. 나는 구글에서 일한다. 똑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그 단어들의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들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순서 정보가 유지되어야지만 그 순서에 맞게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위 시퀀스 모델링의 어떤 설계 기준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매개 변수 공유. 여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는 가중치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가중치는 뉴럴 네트워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노드와 노드 사이를 이어주는 그 와이어들에 부여되는 가중치인데 그 가중치가 시퀀스 안에서 공유되어야 됩니다. 즉 현재와 과거의 정보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그 가중치가 쓰여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 가중치가 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on Monday it was snowing 이라는 문장과 it was snowing on Monday 자, 이 두 개가 똑같은 사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일 정보는 시간 정보는 앞에 그리고 날씨 정보는 뒤에 이거는 날씨 정보가 앞에 시간 정보가 뒤에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앞과 뒤에 있는 먼저 들어오는 정보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가 같은 매개 변수 안에 가중치 안에서 공유되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뉴럴 네트워크 소위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RNN이라고 부르는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경망 구조입니다. 즉 이것을 사용하면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경망이 되게 되는데요. 오른쪽 위 상단에 소위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을 보통 RNN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네트워크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화살표를 보면 입력이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가는데 이 입력이 들어갈 때 XT라는 서브스크립트가 붙어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X1, X2, X3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입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출력이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RNN이라고 붙여진 이 네모난 블럭이 사실은 핵심적인 소위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러한 이렇게 리커런트 순환되는 형태의 화살표가 그려 있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그 의미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수도 코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즉, I love recurrent neural 빈칸 한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 이러한 것을 그 소위 수도 코드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답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RNN이라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RNN, 순환 신경망을 만들어 놨다고 가정하고요. 그 순환 신경망을 하나 생성합시다. myRNN이라고. 그리고 hidden state라는 어떤 그 어레이를 하나 생성해서 그냥 몽땅 0으로 넣어놓을게요. 지금 요거를 4개를 넣어놓은 이유는 4개의 그 시간, 타임 그 슬롯에다가 입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love recurrent neural. 4개 단어잖아요. 그래서 I love recurrent neural이란 단어 하나하나를 첫 시간대, 두 번째 시간대, 세 번째 시간대, 네 번째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입력으로 쓸 그 입력 값들의 어레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워드로. 그런 다음에 이 워드를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그때 또 하나 히든 스테이트라는 어떤 이전 정보까지 하나를 넣어줍시다. 지금 이전 정보는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비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전 정보와 함께 어떤 그 예측과 그리고 그 소위 이전 정보를 계속 유지해주는 히든 스테이트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 루프를 돌리면 i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러브가 나와야 되고요. 러브가 들어가면은 리커런트가 나와야 되고요. 리커런트가 들어가면 뉴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I love 리커런트가 있었고 I love가 있었고 i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거를 그 인포메이션을 이 히든 스테이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프레딕션 값을 출력하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는 소위 그 네트워크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이 주어진 입력값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훈련 시에는요, 타겟과 Y에 대해서 이 HT라는 그런 그 히든 그 소위 상태라고 부르는 요 블럭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그 웨이팅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은 이 그 순환신경망 RNN은 그대로 소위 그 요약된 형태의 이 네트워크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XT가 하나고 YT가 하나고 그리고 HT는 중간 과정인 것 같은데, 중간 과정이 계속 자기 자신한테 주고, 이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요약된 그런 다이어그램일 뿐이고요. 이거를 다 익스팬드해서 풀어서 언롤드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겠다고 소위 결정한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를 잘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거를 하나씩 풀어서 쓰면 이런 거죠. X1 첫 번째 입력값이 들어가고, 그것이 그 네트워크의 그 신경망의 그 소위 가중치 값이 곱해져서 어떤 상태 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히든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H1은.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으로부터 그런 또 가중치 값이 우리가 적절히 구해지면 출력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 똑같은 네트워크 상태지만, 즉 WHX와 WYH는 동일합니다. 그죠? 입력과 출력에 쓰는 가중치를. 그런데 거기에 히든 레이어의 값 앞에서의 값이 새로운 그 가중치에 곱해져서 또 들어오는 입력값이 사실은 현재 시간대 입력값과 이전 히든 레이어에서의 주는 입력값을 우리가 두 가지를 활용해서 출력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력을 내기 전에 여기서도 또 두 번째 히든 레이어 노드 값이 있죠. 그게 또 세 번째, 그게 또 네 번째, 계속 타임 스텝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계속 빙빙 도는 거기 때문에 요약된 상태로 보면 이와 같이 그 XT가 들어가서 WHX를 곱해진 게 HT고 HT 노드, 그러니까 히든 레이 노드 값에다가 WHH 값을 곱해서 다시 자기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HT에서 YT로 가는 노드 값의 사이에는 WYH라고 부르는 또 다른 가중치.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중치는 딱 세 가지 종류인 거죠. 입력에서 히든으로, 히든에서 자기 자신의 히든으로, 또 히든에서 출력으로. 그런데 그것에 연결되는 과정이 이와 같이 그 순차적인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된, 다른 결과값에 적용된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좀 복잡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차근히 좀 살펴보면 이 그 순환 뉴럴 네트워크의 그 소위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적혀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이 언롤드 순환 신경망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신경망 WHX, 여기서 WHX는 X에서 H로 가는데 사용되는 가중치 매트릭스인데요. 그러니까 일부 입력 XT가 일로 곱해져서 그 YT 곱해진 다음에 당연히 그 액티베이션 그 펑션이 적용이 되겠죠. 출력하게 되고, 그 루프는 정보를 네트워크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전달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루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순차적인 입력에 따라서 X1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된 H, 여기는 1이니까 현재는 H0 단계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0으로 당연히 시작해야 될 거예요. 0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히든 스테이트, previous hidden state 값이 들어오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이런 그 결과 H1이 출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H1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H1과 X2가 바로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는 거고, 각각 다른 웨이팅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H2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H2는 또 일로 전달되겠죠. 그럼 H2와 X3는 WHH 동일한 그런 웨이팅 매트릭스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웨이팅 매트릭스예요. 그것이 그 적용이 된 상태로 또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활용됐던 들어왔던 그 입력값 X1, X2, X3 그 입력값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 정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정보가 유지되는 상태로 우리가 그 소위 이 네트워크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출력 그 후반부에서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넣었던 X1, X2, X3 등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 값이 출력되도록 요 웨이팅이, 물론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이루어졌을 때 그 학습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새로운 예측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RNN 순환 그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